배달대행이 고민일 때, 배달대행이 걱정일 때, 배달대행 TV. 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요즘에 저에게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엄청 많이 문의를 주세요. 바로 배달대행 사무실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형님들 중에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눌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섣부르게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확실했을 때 옮기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 어떤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바로 옮기시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도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럼 우선 옮겨야 되는 분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형님들이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셨어요. 그 후에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무실에서 일절 제공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구매를 유도를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금액이 일반가보다 비싼 경우가 한두 개씩 있습니다. 원래 사무실에서 구매를 유도하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재고를 갖고 있고 금액도 일반가보다 최저가이거나 어느 정도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장비들도 구매 유도를 하시고 일명 세트 구매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막상 이거를 따로따로 사면 오히려 더 싸요. 근데 세트 구매를 했는데 싸진 않고 더 비싼 이런 신기한 세트 구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무실이면 처음부터 걸으셔도 괜찮아요. 보통 면접 후에 일한다고 하면 기사님이 일을 잘하시건 못하시건 어쨌거나 그 기사님을 정착시키시려고 하십니다. 배달대행 사무실은요, 기사님이 필요해서 지금 면접을 보신 거고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물신양면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실은. 근데 이런 사무실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물건을 파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세트 구매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싸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이런 곳을 면접 후에 바로 걸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콜이 뜨는 시간이 달라요. 누구랑 달라요? 옆에 계신 기사님이랑 제가 뜨는 콜 시간이 다릅니다.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다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옆 기사님과 콜이 뜨는 시간이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저번에 어떤 일 때문에 이거 이슈가 났었는데 그래서 페널티가 들어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페널티가 들어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 콜 딜레이를 주신 분들, 그런 관리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돼요. 만약에 그 관리자분이 일반 기사셨고 그리고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시는 분이 관리자라고 했을 때 입장이 바뀌어서 이 상황을 당하면 그 관리자였던 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 콜 딜레이를 준다는 페널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이 옆 기사님과 콜 뜨는 시간에 대해서 차이를 두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콜 딜레이가 있었던 그 일수만큼 엄청나게 손해를 보신 겁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신 케이스예요. 이런 사무실이면 옮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심했어요. 자, 그리고 형님들이 요즘에 가장 고민이신 거죠. 자,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콜 가뭄인 건지 원래 가뭄인 건지가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원래 가뭄인 사무실이면 기사님들 대비해서 콜이 얼마나 뜨는지에 대해서 관리자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콜 가뭄이어도 본인이 콜을 잘 찍고 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미 환경이 익숙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콜이 가뭄이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사님들이 추가되어도 그 기사님들이 힘들지 본인의 콜 이거는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대신 그 사무실에서는 그래도 영업을 꾸준히 하셔야죠. 다른 상점들도 꾸준히 뚫으시려고 하셔야죠.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콜이 없다고 하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존버하셔야 돼요. 계신 곳에
주변 동네가 잘 안 시켜 드시는 겁니다. 본인이 그 사무실에 이미 익숙해졌어요. 질이든 상점이든 너무 다 익숙합니다. 그거는 좀만 버티시면, 존버하시면 나중엔 장마 기간 때 콜이 막 장난 아닐 거거든요. 그때 돼서 다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존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콜이 없는 건지 원래 없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이거는 좀 오래 계셨던 기사님들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사무실에서 쉬거나 밖에서 쉬는 그 장소가 있으실 겁니다. 각 동네마다 그쪽 가셔서 좀 오래 일한 기사님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오래 일하신 분들은 안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무실 요즘에 콜이 없는 건지 원래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이 예전부터 없었는지는 사무실에서 얘기를 잘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최근 거 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전 것들은 얘기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콜이 없는 거는 오래된 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실 거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번 편파입니다. 이 편파는 좀 듣기만 해도 좀 싫죠. 어떤 편파냐면 강제배차 관련해서 저를 외곽으로 돌리는 겁니다. 외곽으로 돌렸는데 코스도 못 짜요. 근데 이게 바쁜 시간대입니다. 보통은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에 관리자분이 여러 분 계신다고 하시면 그분들께서 보통 외곽 똥콜을 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에게 그 콜을 줍니다. 바쁜 시간대인데. 요즘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콜이 잘 안 받쳐주는 사무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분명 필드에서 이 시간대에 나올 수 있는 관리자분이 계신데도 저한테 그 콜을 그냥 주십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거면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강백콜을 꼭 나한테 주셨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 안 하시고 계속 참으시면 나중에는 골마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편파라고 느끼신다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편파가 이루어지는 데가 덜어 있어요. 아무래도 기사님들이 밖에서만 일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사무실과 교류를 많이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그 교류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이 강제배차 관련해서 너무 찜찜하다, 이거는 이상하게 나한테 줄 게 아닌데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저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아니라면 섣부르게 옮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기사님과 오래 같이 일을 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형님들께서도 배달대행 사무실을 믿고 일을 하려고 들어간 건데 그쪽에서 저를 팽한다고 하면 당연히 믿고 의지해야 될 부분이 별로 없겠죠. 어떻게 보면 기사님과 사무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저는 섣부르게 옮기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유가 다시 적응하시는데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기회비용이 어떤 분들한테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본인께서 오토바이도 있으시고 배달대행 경력이 꽤 되신다고 하신다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경력이 짧고 자가 오토바이가 없다고 하신다면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렌트 계약하신 것도 종료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거부터가. 또 새로 동네 가서 질이 익히시고 상점도 파악하시고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거죠. 그 사무실이 제가 옮기게 만든 그 이유를 해결해 줄지 안 해줄지는 막상 또 다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옮기시면 낭패 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옮기면 그 사무실 다시 가기 좀 힘들어요. 좀 눈치도 보이고 그 사무실에서 저를 또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부터 4번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그냥 그 사무실에 남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오늘은 형님들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신 부분, 배달대행 사무실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다 30도, 31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곧 장마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항상 컨디션 관리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형님들 꼭 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편은 형님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